권력기관 개혁. 퇴직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네. 오늘 열린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 조국 장관의 데뷔전이라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그야말로 제2의 청문회를 방불케 할 만큼 여야 공방이 치열했는데요. 박명호 동국대 교수, 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지금 대정부 질문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당은 오직 민생을 위한 시간이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만 일단 인사 발언할 때부터 한국당은 등을 돌리고 있고 또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제2의 청문회라는 어떤 지금 별칭이 붙었는데 어떻게 오늘 보셨어요? 역시 예상한 대로 정쟁의 장이 됐죠. 국회라는 곳이 사실 정쟁을 하라고 만든 곳이기 때문에 정쟁을 하는데 이제 여야의 방향이 이제 정반대가 된 거죠. 네. 여당은 상대적으로 검찰의 과도함, 검찰의 지나친 정치적인 그 행위를 비판하는 쪽에 좀 초점을 뒀다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결국 그 범죄 피의자 아니냐, 따라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저희가 또 얘기 나누겠지만 통화 사실을 인정한 거를 계기로 해서 또 다른 논란거리로 이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논란거리를 어떻게 좀 제기한 어떻게 또 그 기회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법무부 장관은 처음 이제 국정감사에 출석을 하게 됐는데 조 장관이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적임자다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켜서 분위기를 이끌어가려고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고 야당은 장관으로서도 임명할 수 없다 하면서 일부가 또 퇴장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질문할 때도 보면 이름도 그냥 법무부 대표에서 나오세요 이렇게 부르면서 조 장관이란 말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에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너무 정쟁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대정부 질문에 있어서 대정부 질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부처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 살펴보고 국민이 궁금해할 부분들을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인데 또 제2의 청문회처럼 저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당 같은 경우 율사 출신 의원들을 이제 배치해서 총공세에 나섰는데 말씀 나온 김에 원래 대정부 질문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은 짧고 대답이 길어야 되는데 지금 의원 개별적인 의견을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더 길었고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사실 별로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본래의 취지는 사실 이렇게 운영하자고 했던 건 아니죠. 현안이라든가 또는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의 설명을 듣고 이걸 입법 과정이나 이제 입법적 선택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의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모든 게 이제 조국 이슈에 초점이 특히 오늘 내일은 맞춰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마침 오늘 이 자리에서 주광덕 의원이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의 어떤 상황을 문제 제기했거든요. 그 발언을 듣고 다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 있죠? 네,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의 권리를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전화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동의하기 매우 힘듭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조국 장관은 전화를 한 건 맞지만 수사를 지휘한 게 아니라 아내가 많이 놀라서 좀 차분히 해달라고 얘기를 한 것일 뿐이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고 주광덕 의원은 전화한 사실만으로도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화하는 것만으로 직권남용이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장관이 어쨌든 의도야 어쨌든 간에 임명권을 갖고 있는 장관이 전화한 것이 그 수사팀장한테 어떤 압력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은 있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예컨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또는 이러이러한 압력을 가했다고 하면 그건 직권남용이 되지만 전화한 것 자체만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아마도 제가 그냥 생각해 보건데 예. 아마 부인이 우리 집에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전화를 한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바꿔주다 보니까 전화 통화를 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네. 물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부인이 몸이 안 좋으니까 좀 잘 배려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부적절함은 우리가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정말 직권남용죄까지 물을 수 있는 정도의 문제냐. 저는 지금에 나온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하지 못했던 걸까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그러게요. 이게 네. 조국 장관이 지난번 그 동양대 총장과의 전화 통화 부분에서도 그렇고 네. 본인의 설명은 말은 될 수 있어요. 집사람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배려를 부탁하는 정도의 통화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 자체가 전화했다는 자체를 합리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좀 논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한국당에서는 사실 그동안의 청문회도 그렇고 오늘까지 한 방이 없어서 뭔가 이제 그 결정타가 없어서 좀 고전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중앙당 의원 입장에서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한 건 한 셈이 됐죠. 결과적으로는 다만 본인도 시인을 했고 통화한 사실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했다는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또 다른 정치적 논란으로 그 선의는 가졌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통화했다는 사실 자체가 일단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당장 다음 주에도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데 이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 야당에서는 그렇게 공격을 할 수 있죠, 충분히. 저는 이 문제를 계속 이슈화해 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과연 그러면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그 자체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지금의 검찰의 태도를 보면 뭐 조국 장관이 전화했다고 해서 영향을 받을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뭐 압수수색 들어가서 11시간 동안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11시간을 했지만 그 11시간 동안 압수하고 이런 걸 보면 검찰이 뭐 조국 장관이 지금 뭐 만약의 경우에 개입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영향을 받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어제 공식 행사에 나가면서 원칙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를 하는 부분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한번 여당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 이제 공세가 야당이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 먼저 질문을 드렸고 여당 입장에서 지금 보면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서 계속 이제 불만을 제기하면서 한때 검찰 고발도 하겠다 이런 방침을 거론했는데 일단 또 보류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기도 했거든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그 전화 압수수색 그 팀장에게 전화했던 사실 포함해서 여당도 또 방어 어떤 그런 전략을 짜야 할 텐데 지금 여당의 입장은 어떻게 좀 보세요? 조금 곤혹스럽고 좀 이중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길게 보면은 불과 몇 달 전에 현 검찰총장에 대한 칭찬 일색에서 지금은 좀 반대의 입장으로 이제 돌아섰는데 이런 상황을 아마 그때도 일부 예상을 했었을 거예요. 네. 아마 짐작을 했었을 때 설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이중적인 지금 입장에 놓여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검찰 수사가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검찰이 지나치다라고 하는 여론도 사실 없지 않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뒷받침할 만한 뭔가를 제시해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담을 여당에서 안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나 어떤 이런 것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고민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네. 결국은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여당의 입장을 결정하는데도 정치적 부담을 덜어내야 되는 건지 지금 현재 일단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과연 어디까지 같이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곤혹스럽고 이중적인 어떤 고민에 빠져 있지만 그렇다 보니 검찰의 지금 관련된 조 장관 관련된 수사를 지켜보고 나서 입장을 정리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검찰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네. 부분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고요. 이제 검찰의 조사 결과가 정말 증거에 입각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네. 문제를 증명해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겠죠. 다만 논란이 될 수 있고 아직도 완벽하게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없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제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1차적으로는 검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1차 분수령이 될 거고 거기서도 논란이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으면 이제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봐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요. 네.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너무 이렇게 개입해서 이래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지금 뭐 수사하는 과정에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도 검찰이 공정하게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일단 필요하다. 너무 이렇게 정치권에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게 되면 검찰의 수사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네. 또 그렇게 되면 국론이 분열돼 가지고 좀 양쪽으로 두 군데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대립하는 이런 양상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수사에 맡겨놓고 그리고 나서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을 하면 국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보면 보수 야당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대정부 질문 현장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느껴졌는데 조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지금 해임 건의안 카드를 만지작거린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치 공세로 그칠까요? 아니면 실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야권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가처분 신청, 그다음에 이제 해임 건의안 제출인데 네. 가처분 신청도 사실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고 해임 건의안 정도는 국회에서 어차피 입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정책 선택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효력 정지는 어떤 점에서 좀 논란이 있나요? 사실 좀 법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또는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을 자꾸 법적인 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도록 그 넘기는 것 자체, 그러니까 정치의 사법화는 좀 지양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고려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긴 맞습니다만은 실제 실행하기는 좀 쉽지 않고 실행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를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해임 건의안 카드도 어쨌든 야권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여러 입법적인 수단 중에 하나인 거는 맞지만 아마 통과될 정도의 수를 확보하기는 현재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정치 공세 차원으로 야권이 할 수 있는 뭐 수단의 하나로 이해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맞습니다. 저는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 법적으로 사실 조국 장을 임명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 절차를 따랐고 네. 대통령이 임명권을 활용해서 임명을 했잖아요. 그 자체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을 법원이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국 장관이 마치 이제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아직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아직까지 연결된 건 아니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고 또 지금 해임 건의안도 숫자가 물론 바른미래당이 일부 동의를 하고 있지만 바른미래당 잘 아시는 것처럼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입장을 좀 달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해임 건의안이 처리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을 모아야 되는데 과반수 이상이 될 가능성 상당히 뭐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해임 건의안 상정을 했는데 통과가 안 돼 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후폭풍을 맞게 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자유한국당이 그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는 것도 확실하게 통과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한 네. 어렵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도 이거는 정치 공세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하락했던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좀 반등을 하는 양상이고 한국당 지지율은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두 분도 이 지금 조국 정국을 좀 어떻게 피로도가 있다고 느끼시는지 좀 여쭤볼 필요가 또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이 같은 어떤 여론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하나는 일단은 그 지지층이 좀 결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41%를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네. 지난 대선 때 이제 문 대통령 득표율인데 그걸 좀 상향됐거든요. 그리고 오차 범위지만 찬반이 좀 붙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지지층이 결집되고 결국 지금 논란은 많지만 결론이 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론이 나기까지 지금 상당히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법리 공방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네. 더더구나 이게 논란이 더 심화될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칼같이 판단해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 어떤 청문회에서처럼 거짓말했던 게 사진 한 장으로 들통이 날 정도의 아주 분명한 이게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게 좀 여론에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또 아마 유엔 총회에서의 연설, 북미 관계의 뭐 좀 긍정적인 신호 이런 것들이 이제 여론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네. 다음 주쯤 가서 이제 그 정경심 교수 소환 그리고 이제 검찰의 이제 후속 어떤
뭐 행동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결과 등이 나타날 때 또 다른 여론의 출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어떤 정치 성향에 따라서 최근 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검찰 개혁과 또 조국 장관 사퇴에 대한 목소리가 엇갈리기도 했는데 예.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론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면서 네. 또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중도층이나 아니면 이게 정당에 특별한 지지를 하지 않았던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피로감이 좀 쌓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매일 조국 장관에 관해서 언론들이 보도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무슨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이 얘기 저 얘기 나오고 또 조국 장관 쪽에서 해명하는 부분들은 많이 나오지 않지만 의혹 부분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이 또 퍼지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영향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검찰이 이렇게 소위 우리가 얘기할 때 물론 검찰은 원칙대로 한다고 얘기하지만 이례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시간 그것도 물론 검찰이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11시간 동안 가정집을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또는 지금 현재 나오는 여러 가지 정황들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뭐 입시 부정 관련된 하나였지만 지금은 네. 뭐 거의 모든 가족과 관련된 연관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 검찰이 조사하는 것처럼 비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지나치다고 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검찰의 이런 행동이 그러면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반발이 아니겠나 이런 여론도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여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피로도 그리고 검찰이 너무 과잉적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여론 그리고 이것이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커지다 보니까 네. 지지율의 변화를 주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대정부 질문 현장에서도 조국 장관의 얘기를 뭐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만 출근길에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심경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제 가족 관련해서 검증되지 않는 의혹 보도가 계속된다는 현실 그리고 제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마냥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추진 등 중대한 과제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로 보면 뭐 검사와의 대화도 계속 연이어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 좀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함께 지금 검찰 수사,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수사 검찰이 과정. 지금까지 내놓은 게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변죽을 많이 올려놨거든요. 네. 기대감은 높여놨어요.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보면. 또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 먼지털이가 아니냐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지금 해놨는데 과연 어떤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국 장관 입장에서나 또는 여권 입장에서는 일단 버티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 이유 자체를 검찰 개혁과 법무 혁신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 이제 검사와의 대화는 이제 그 중에 일환이라고 봐야 될 거고, 존재 이유를 그걸로 이제 합리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이제 부인의 소환,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이어질 검찰의 어떤 수사 결과와 관련된 사안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 이제 여론에도 반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권에서도 어떤 정책 판단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정경심 교수의 소환도 곧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만 네. 정 교수의 어떤 소환이 지금 상황에서 어떤 또 변곡점이 될까요? 검찰이 이제 소환한다라고 하는 네. 거는 그동안 나름의 수사 준비가 어느 수준에 이제 됐다라고 하는 거고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따라서 소환 이후에 이제 어떤 결과로 나타내 주느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이제 국민적 공감을 받아낼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이제 그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같은 질문 드리면 지금까지 검찰 수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또 정경심 교수 소환도 함께 전망해 주시죠. 1차적으로 이제 검찰의 조사 수사 내용을 보면 네. 처음에 물론 이제 원칙을 가지고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게 아까 전방위적인 표현을 쓰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먼지털이식 수사가 아니냐는 그런 비난이 여러 군데서 있어요. 가족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지금 뒤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혹들이 일고 있고 네. 또 이게 뭐 직접적으로 원래가 문제가 됐던 조국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을 때 지명했을 때 문제가 됐던 것을 넘어서서 온 가족과 관련된 것들을 다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비난이 있다 보니까 네. 결국은 검찰의 지금 행동 자체가 국민들에게 의심을 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타파하려면 명확하게 지금까지 의혹으로 보도됐던 내용들 또는 나왔던 검찰발로 보도됐던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게 증명이 돼야 돼요. 만약 검찰이 그걸 증명 못 해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후폭풍이 시달릴 겁니다. 검찰도. 검찰 자체도 그럴 거라고 저는 보는데 네. 그래서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의 결과를 내놓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데 만약 검찰이
지금까지 나왔던 의혹들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증거를 제시 못하거나 아니면 논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끝내버리면 제가 볼 때는 검찰이 또 한 번 후폭풍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정경심 교수가 출두하는 것은 이거는 소환되는 것은 어찌 보면 모두 다가 예상했던 부분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기소할 때도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검찰은 얘기하지만 기소할 때도 한 번도 조사도 안 하고 기소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소환을 안 하고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뭐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네. 차원에서 보면 검찰은 분명히 소환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공개 소환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공개 소환했을 때의 장단점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경심 교수가 공개 소환되는 장면이 언론을 타게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동정론이 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판적 여론이 일 수도 있고 이거는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냐는 그날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공개 소환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개 소환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검찰이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변화의 몸살, 뭐 개혁도 평화도 경제 활력도 변화의 몸살을 겪어내야 나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개혁이란 단어를 써가면서 어떻습니까? 조 장관에 대한 좀 어떤 간접적인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이제 결국 이제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대통령에 남겨져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그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그 소신과 그 믿음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승부수를 나름대로 던진 것이 아닌가. 그것이 조국 임명으로 나타난 것이고 결국 이제 이게 검찰의 모든 걸 다 맡기는 꼴이 결과적으로 돼 버렸는데 이게 바람직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하여튼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대통령은 물론이고 조국 장관의 운명도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 대통령의 저런 지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장관에 대한 지지를 확실히 확인한 그런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렇게 되면 이제 이 문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지지층 결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여당이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의혹이 나오는 부분들 때문에 좀 의견이 다른 부분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런 지지로 볼 수 있는 발언을 하신 것이 네. 여당의 결집 또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돼서 이제 앞으로 조국 장관을 더 힘있게 밀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 겁니다. 다만 저는 전제 조건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조국 장관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이 있었다는 게 밝혀진다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네. 조국 장관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전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남은 대정부 질문 일정도 다음 주 국감까지 또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명호 교수 또 최진봉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